네, 뚜기 아빠님이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두 얼굴의 남자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뚜기 아빠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을 제가 수진 씨라고 할게요. 수진 씨는 서울에서 초, 중,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수진 씨는 준수한 외모와 밝은 성격과 또 똑부러진 그런 상황 판단력,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불편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고백은 좀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몇 번 사귀긴 했는데 결국 사귀고 나면 일단 수진 씨가 너무 밝고 주변 사람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긴 연애는 힘들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중에 나이가 차면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분과 선을 봐서 혹시라도 내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없으면 평생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와서 수진 씨에게 수진님 내일 토요일인데 무슨 약속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수진 씨는 딱히 약속이 없어서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동료는 제가 저희 대학 동기 친구들이랑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못 오게 됐거든요. 혹시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대학 동기들이랑 같이 뮤지컬 보러 가실래요? 라고 말을 했대요. 수진 씨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또 가자고 권했던 뮤지컬은 이미 한 번 본 건데 당시에는 보고 싶었던 배우의 공연이 매진이 돼서 더블 캐스팅이 됐던 다른 배우의 버전만을 본 상태라 욕심이 좀 생겨서 이제 허락을 했대요. 수지 씨는 기대하던 배우의 공연을 본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떠 있었고 그렇게 다음날 공연장으로 가서 직장 동료분의 대학 동기들을 만나고 같이 공연을 재밌게 본 후 대신 이제 본인이 표값이 뮤지컬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표값 대신 저녁을 산다고 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대요. 동료분의 대학 동기들은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수진 씨가 계산을 하려고 갔는데 직원분이 이미 누군가가 대신 계산을 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직원한테 누가 계산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어떤 남자분이 계산했다고만 말하고 누군지는 자기도 바빠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참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또 물어봤는데 아무도 자기가 계산을 했다는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면 며칠 지나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동료한테서 카톡이 왔대요. 수진 씨 혹시 그날 제 친구 성진이라는 사람 기억해요? 이렇게 톡이 왔대요. 수진 씨가 그 남자가 기억이 났어요. 그 남자는 약간 숫기 없는 스타일에 조용하지만 남자치고 피부가 굉장히 좋았고 동그란 안경이 귀여운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는데 평소 때 수진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수진 씨도 그날 그 사람이 조금은 신경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또 톡을 봤는데 그 성진이가 수진 씨가 마음에 든다고 혹시 연락처 알려달라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서 뭐 수진 씨는 싫지 않았고 사실 그날 계산한 것도 대충 느낌으로 그 성진이라는 남자였다는 거를 살짝 눈치는 채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 연락을 하게 됐고 뭐 데이트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성진이라는 사람이 조금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라 분명히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도 본인을 좋아하는 거를 눈치채고 있는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수진 씨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당돌한 성격이거든요, 밝고. 그래서 먼저 고백을 해서 둘이 사귀게 되었대요. 둘의 연애는 처음에는 순탄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남자친구한테서 나오는 지나친 소심 모멘트였는데 처음에는 수진 씨도 맞춰주려고 의견을 묻고 해봤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수진 씨의 몫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의 의견을 물어보기보단 본인이 주도하는 연애가 되었대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 남자친구의 태도를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수진 씨가 막 혼을 내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핀잔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그 부분도 굉장히 답답하고 좀 싫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이 겹치면서 수진 씨는 먼저 이별을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엄청 매달려서 겨우겨우 헤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먼저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제안했다고 해요. 수진 씨는 남자친구가 먼저 제안을 했고 또 그게 해외여행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대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국내에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해외까지 나가서 그 남자친구의 뒤치다꺼리를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됐는데 남자친구가 여행지로 일본을 얘기한 순간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유는 성진 씨는 어릴 적 일본 주재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 대도시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었대요. 그래서 일본어를 현지인 수준으로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일본어는 인사말과 고맙다는 말밖에 모르는 수진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자기가 돋보일 수 있는 일본이라는 곳을 여행지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남자친구와 여행지는 일본 삿포로였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삿포로는 겨울에 눈 보러 가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한테는 덥지 않은 날씨 때문에 겨울보다 여름에 더 휴가를 많이 가는 곳이었대요. 그것부터가 남자친구가 내가 일본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아 이런 걸 어필하는 것 같아서 든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때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나만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준비를 혼자 하겠다고 했고 수진 씨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결정권이나 이런 걸 주면서 믿고 있었대요. 드디어 여름 휴가가 됐고 여행날이 됐어요. 이제 첫날은 삿포로 시내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관광을 했고 남자친구가 유창한 일본어로 착착 진행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지 않은 한가한 그런 동네에 가서 산책도 하고 첫날 여행을 굉장히 재밌게 즐겼대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홋카이도라는 곳에는 대설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곳으로 거기를 가려면 삿포로에서 투어버스를 타거나 렌터카가 필수인데 일본어와 일본 교통 체계를 완벽하게 숙지한 성진 씨 덕에 렌터카로 다니기로 했고 또 하루는 별이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서 차박을 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돼서 이제 차박을 하러 가는 날 별이 엄청 잘 보이는 그런 명당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차박을 하러 출발을 했는데 수진 씨가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안심을 시켰대요. 거기가 왜 명당이겠어. 당연히 우리 말고도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지금 일찍 출발하면 좋은 데 주차할 수 있으니까 좀 일찍 출발하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기는 눈 좀 붙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일본 음료수라고 하면서 사과 주스를 하나 이렇게 줬대요. 수진 씨는 갑자기 여행의 피로가 몰려오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차에서 눈을 뜬 수진 씨는 뭔가 알 수 없는 고요하고 불안한 느낌의 눈을 떴대요. 잠도 잘 안 깨고 비몽사몽이 꽤 오래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을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수진 씨를 감싸고 있었대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시작했죠. 이게 뭐지? 했는데 점심이 점점 또렷하면 또렷해질수록 상황이 보이잖아요. 본인은 원래 앉아있던 차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옆자리를 보니까 남자친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불러봤는데 대답이 없었고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무서워서 그러지도 못했대요. 왜냐면 수진 씨가 홋카이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을 때 홋카이도에는 곰이 되게 많이 출몰한다는 얘기를 받고 야생동물이 많아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너무 많이 봐서 위축이 돼서 그러지 못했대요. 그리고 혹시 지금 차 안에 그 조명을 켜면 그걸 보고 또 곰이나 야생동물이 달려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없었대요. 그러다 갑자기 정말 극한의 공포가 밀려와서 휴대전화를 찾았는데 휴대전화도 없었고 뒷자리에 두었던 자기 짐도 사라졌고 심지어 자기 손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도 없어진 거예요. 수진 씨는 이 상황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극한의 공포감과 두려움에 벌벌벌 떨며 울기만 했대요. 그 와중에 혹시 우리가 자동차 강도 같은 걸 당해서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대요. 아니면 혹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라면서 남자친구의 걱정도 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 바깥에서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만 들리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불빛이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렇게 극한의 공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가 점점 뜨기 시작했고 차는 어떤 숲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그냥 나무들밖에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이 안전한 걸 확인하고 나서 차문을 살짝 열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 상태로 마음이 좀 놓이면서 엄청나게 오해를 했대요. 강도를 만난 걸까? 아니면 사고가 난 걸까? 남자친구는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한참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대요. 너무 무서워지는 수지 씨는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차문을 딱 잠궜대요. 근데 갑자기 삐릭 소리가 들리면서 잠겨있던 차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차문이 열렸다 잠겼다 열렸다 잠겼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수진 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상황 판단력이 이런 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해서 사이드 미러랑 룸미러로 주변을 살펴보니까 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의 나무 뒤에서 누군가가 손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리모컨으로 막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닌 남자친구 성진 씨 손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난 수진 씨는 차에서 내려서 성진 씨한테 소리를 치며 달려갔는데 성진 씨는 그런 수진 씨를 보며 너 매일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듯 나를 혼내듯 했지만 결국 너도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존재야. 내가 그동안 네가 나한테 했던 날 이해한다는 말, 내가 다 감내한다는 말 그런 거 말할 때 네 표정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났는지 알아? 그래서 결국 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어.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 라면서 막 화를 냈대요, 남자친구가. 그 말에 수진 씨는 다리가 풀려버렸대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진 씨는 상황 판단력이 되게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사과를 했대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가슴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머리로 생각해서 너 없으면 안 되겠다. 너의 소중함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서 남자친구를 달랬고 그걸 진짜로 믿은 남자친구는 다시 수진 씨를 태우고 삿포로로 돌아왔고 렌터카를 반납하자마자 가방을 가지고 도망쳤대요, 그냥. 그래서 삿포로 경찰서로 간 거예요. 근데 일본어를 거의 할 줄 모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사실 일본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본에서는 영어도 진짜 안 통하거든요. 하지만 어찌어찌 손짓 발짓해서 영어를 막 섞어서 막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영어를 좀 담당하시는 그런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범죄 입증이 불가능하대요. 증거가 없잖아요. 이미 블랙박스도 성진 씨가 꺼버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약간 연인 간의 장난 정도로 치부했대요. 남자친구가 말 그대로 이벤트 해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진 씨가 피해 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몸이 다친 것도 아니고 뭐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강금 납치라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래서 어찌어찌 영어로 설명을 했지만 범죄 입증이 불가능하고 또 연인 간의 장난 정도로 치부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결국 혼자 호텔을 구해 숨어 있다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그 다음 날인가 일본으로 오셔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당연히 그 남자친구는 랑은 헤어졌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후회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당시 일본에서 며칠을 더 있었잖아요. 한 이틀 정도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남자친구가 건네줬던 그 사과주스 안에 수면제 성분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남자친구가 건네줬던 그 음료수에 자기는 수면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 3일 지나고 나면은 수면제를 먹은 직후 반감기가 오기 전에 피를 혈액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일본이니까 그런 것도 못한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저를 받아가지고 전락을 시도를 했는데 그 남자친구는 부모님한테 당신 딸 아까림이라 잘 시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사실은 지금 수진 씨가 어떻게 살고 계실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쉽지 않겠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시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뚜기 아빠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도 아닌 낯선 외국에서 이런 무서운 경험을 했을 때는 아마 그 충격이 배가 되진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뚜기 아빠님 말씀처럼 지금은 이분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괴들람이었습니다.